빌딩의 내일. 빌딩을 내일처럼. 안녕하세요. 빌딩 내일 장내일. 빌딩 내일 김규태입니다. 오늘은 2026년 빌딩 시장에 대해서 좀 한번 팀장님이랑 토론해 보려고 하는데 26년 빌딩 시장 어떻게 보세요? 올해보다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조사를 해보니까 2024년에 빌딩 시장에 대한 어떤 투자 규모나 이런 것들이 22조 원 정도가 됐다고 하거든요. 근데 25년 지금 3분기까지만 체크를 했을 때 25조 원 정도. 그래서 연말까지 이제 2025년을 놓고 결산을 하면 30조 원 이상은 이제 빌딩 시장에 대한 어떤 투자나 거래가 일어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시장의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2024년보다는 25년이 활성화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2026년 거래량은 아마 좀 활발하게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실제로 네. 제가 요즘 피부로 느끼는 건데 거래량이 네네네. 실제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저도 느끼고 있어요. 아무 자산이나 다 팔리고 많이 팔리는다기보다는 핵심지에 있는 건물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소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팀장님은 또 어떤 거를 좀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저는 이제 주택 시장이 규제가 강화됐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 아예 주택 거래량이 뚝 사실 10억 언더로 가지고 있어도 뭐 1, 2억 있어도 정말 큰 돈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돈을 굴려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상업용 부동산으로 이제 넘어오실 수밖에 없는. 근데 또 중간에 주식 시장을 또 많이 활성화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로 빠지지 마시고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 이제 빌딩 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게 K컬처, 외국인 관광객인 것 같아요. 외국인 관광객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원래 명동이잖아요. 명동 같은 경우도 지금 공실률이 2018년 이후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4분기 연속 계속 공실률이 하락하고 지금은 엄청 많이 회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성수동이나 지금 뭐 한남동이나 뭐 종로나 아니면 뭐 도산공원 이런 데를 가봐도 외국인 비중이 많이 높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눈으로만 쇼핑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 쇼핑을 하는 게 아니고 카드 데이터가 이제 최근에 나온 게 성수동에서 쓰는 지출의 60% 이상이 외국인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 실질적인 소비가 또 많이 안 일어날 수도 있는데 외국인들은 작정하고 와가지고 이제 진짜 소비를 한다. 이런 것들을 최근에 좀 제가 접했거든요. 관광 산업 자체가 한국의 어떤 제일 큰 산업으로 좀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빌딩 시장까지도 좀 접목이 돼서 한국적인 문화랑 문화 속에서 또 체류를 하면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북촌이나 아니면 뭐 인사동, 한국인의 어떤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좀 더 대두가 될 것 같다. 투자하시는 분들은 유의깊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북촌, 인사동, 종로가 또 기대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뭐 어떤 변화가 실제로 좀 나타나고 있나요? 북촌이랑 삼청동 쪽에 넘어가는 길이 좀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또 그 설화수랑 오설록이랑도 매장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옆에도 신세계가 400억 넘게 큰 부지를 사가지고 본인들이 아마 운영할 공간으로 재탄생을 할 것 같고 또 대기업들에서도 투자를 이제 그쪽에 많이 하고 있고 상점의 어떤 업종제 이런 것도 많이 바뀐 상태거든요. 바뀌는 과정이고 북촌의 상권의 변화가 감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리고 또 업자 관점에서 봤을 때 임대할 곳이 없어요. 구할 곳이 없어요. 임대 현수막이 안 붙어 있는 데가 서울에 많이는 없는데 이제 그 중에 한 곳이 진짜 북촌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또 다른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좀 거시 경제적 흐름이라고 좀 미시 말고. 글로벌 및 국내적으로 유동성이 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좀 화폐가치 하락이랑 물가 상승 압력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양적 긴축을 종료 예정이라고 발표를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유동성이 좀 폭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이제 해치 수단으로 다시 주목받는 구조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체크해야 되는 지표들이 많긴 한 것 같아요. 경제 방향성에 있어서 어찌됐든 유동성이 풀리고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화폐 가치가 하락할 때는 실물 자산으로 좀 해지 수단으로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쪽에 좀 투자를 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낙관적인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주의할 점 같은 건 없나요? 한 2020년에 어떤 그 달콤했던 그 부동산 시장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영광의 시대. 영광의 시대를 기억하는 분들은 그때가 다시 오기를 기대하시고 뭐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2026년은 좀 다를 거다. 이제 2020년도에는 1% 이하의 저금리로 기준금리가 유지가 됐었고 그 저금리를 이제 바탕으로 신축을 하거나 아니면 낡은 건물 리모델링을 하거나 빠르게 단타해서 재매각을 차익을 보는 그런
이전 시장이랑은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프리미엄 상권을 제외하면은 집가 상승이 기대만큼 빠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0년 때처럼 다 같이 자산이 오르진 않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강남에서도 소화 안 되는 건물들은 계속 방치가 되고 있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급매로 나오거나 입지가 괜찮은 건물들이 우선적으로 생각보다 높지 않은 금액들에 먼저 소화가 되고 있는데, 성수동, 한남동, 도산공원, 뭐 명동 이런 데처럼 글로벌 브랜드가 들어오는 지역들이나 아니면 입지나 이런 것들이 확실한 지역, 상권의 어떤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것들이 또 거래가 되고 임대료도 올라갈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이제 입지가 떨어지거나 주택가에 있거나 이런 건물들은 많이 소외를 받고 거래 금액도 우상향하기에는 당분간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남, 성수, 도산공원 이런 프리미엄 상권은 금액이 빠르게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도 일단 신고가 매매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당연히 올라갈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더 갈 것 같아요. 너무 비싼 거 아니냐, 평당가가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수요가 계속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파는 사람은 많이 적은 지역이고 비싸게 들어올 임차인들도 줄을 섰고, 단순하게 비교를 하면 이제 강남에 이제 건물들이 평당 뭐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이면에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건물들의 평당 임대가가 간단하게 그냥 15만 원 잡을게요. 근데 도산공원 같은 데 가보면 3억 초중반인데 평당 임대료는 단순히 계산하면 35만 원 정도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100만 원을 돌파를 했다는 거죠. 평당 3억 5천짜리인데 평당 임대료는 35만 원이 아닌 100만 원 이상이 나와버리는 게 지금 도산공원 상권이고, 그리고 성수동 같은 경우는 평당 4억을 찍었고 평당 임대료는 200만 원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도산공원의 어떻게 보면 2배. 사실은 성수동 같은 경우도 팝업 스토어들이 계속 치고 빠지기 잽잽 날릴 때 불안정한 상권이라서 팝업으로 단기로 들어오나 뭐 이런 의견들도 많이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대기업이 임상 테스트를 그때 했다고 생각해요. 이게 상권이 계속 가나 안 가나 좀 지켜보고, 성수동 대체할 상권이 없구나, 이거 팝업으로 들어갈 게 아니라 플래그십으로 들어가야겠다 해서 장기 임대로 최근에 많이 들어가는 추세거든요. 노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평당 임대료가 200만 원 이상에 맞춰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도산공원이나 성수동이나 한남동 이런 것 자체가 하나의 플랫폼이 돼가지고 광고를 이제 거기다 해버리는 거죠. 바이럴이 되게끔. 그럼 이런 프리미엄 지역이 좋은 건 알겠는데 너무 비싸서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못 들어가는 거지 뭐. 발품을 많이 팔아야죠. 그거는 이제 빌딩 내일 전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종로에 현금 한 1, 2억으로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건물들, 맛돌이. 그런 맛돌이나 아니면 이제 뭐 인천 경기권에서도 수익률을 극대화해서 차익을 볼 만한 건물들, 그런 건물도 검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대신에 이제 그런 건물을 찾는 과정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찾고 싶다면 연락 주세요. 안녕하세요, 빌딩 내일 장내일. 여보세요. 여보세요. 결론을 정확해보면 2020년 빌딩 시장 키워드는 양극화, 그다음에 외국인 관광객,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우량 입지에 있는 건물들은 이제 여전히 매력적이고 계속 우상향을 그리면서 지가도 올라가고 임대료도 올라가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비선호 지역에 있는 건물들은 조금 계속 차가운 냉정한 평가가 지속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저희의 의견이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토론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빌딩 내일 장내일 김규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